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보다시피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원래 전체 크기는 127.84이지만 63.94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갑구 4번의 우땡땡씨의 4분의 2 지분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물음표가 떠올리지 않나요? 4분의 2면 이거 뭐 그냥 2분의 1로 쓰지 왜 4분의 1로 해놨을까라는 물음표가 떠올리죠. 이건 등기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긴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억 2,300만 원인데 보다시피 2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2배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4억 4,6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권리사항을 보시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특별히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이전, 근저당, 가압류, 강제경매 특별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등기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2011년에 매매가 되는데 공유자 2명이 공동으로 이전을 받았습니다. 44년생 강씨와 45년생 이씨가 각각 2분의 1씩 받았죠. 자, 2분의 1씩 소유권을 받은 다음에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이 어떻게 이전하는지 잘 보세요. 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데 보다시피 89892호, 89893호 그래서 접수번호가 1 하나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같이 접수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2번 강땡땡씨 지분 2분의 1 중 일부라고 되어 있죠. 그게 4분의 1이라고 됩니다. 즉 2번 강땡땡씨 바로 이분이죠. 이 강땡땡씨 2분의 1 중 일부에서 4분의 1 즉 이 강땡땡씨 2분의 1의 반을 이전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반 이전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이땡땡씨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 중 일부 이전 4분의 1을 이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2분의 반반을 이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매매로 4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분 강씨 지분 남아있는 지분 전부 그 다음에 2번 이씨 남아있는 지분 전부 아까 2분의 1씩 이전했기 때문에 나머지 2분의 1씩 남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전하면 4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냥 복잡하게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공동명의 2명 공동명의 반반씩 갖고 있는 공동명의가 그냥 2명 공동명의로 바꿔졌다는 뭐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씨와 이씨가 공동명의로 가져온 상태입니다. 이 중에 우씨는 남자 이름으로 보이고 이씨는 여자 이름으로 보입니다. 부부겠죠 아무래도. 자, 이 상황에서 우씨 지분의 강제경매가 되었는데 그때 강제경매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때 이씨가 했습니다. 51년생 이씨가 채권자인데 이씨가 우씨 남자의 지분에 강제경매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7개월 8개월 있다가 강제경매 등기 말소가 되었습니다. 취하가 되었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채무자와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갚았다든가, 다 갚았다든가, 아니면 개인이니까요. 개인 간의 거래니까, 일부 갚았다든가, 또는 주기로 했다든가, 약속을 했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상황에서, 말소가 되었는데, 2019년 5월 17일 날 말소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방금 보여진 그 이씨 채권자 동일합니다. 이씨 채권자 51년생 이씨가 가압류를 걸고요. 다시 또 이씨가 강제경매를 넘겼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씨의 지분이 이렇게 경매로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이게 우리은행이거든요. 은행 근저당입니다. 문건 송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은행의 최고서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경매 개시 날짜를 알림을 갔거든요. 근데 그게 발송 송달로 갔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도착은 했을 것 같긴 한데 왜 우리은행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근저당은 지분이 아니라 전부에 대한 근저당이거든요. 그래서 우씨의 지분이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근저당 중 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량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는 가압류 소멸되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소멸되잖아요. 이 근저당도 나의 지분에 해당되는 지분은 소멸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3억 5천2백만 원 중에 우씨에 해당하는 근저당은 소멸을 하고 나머지 금액 1억 7천 얼마가 되겠죠? 1억 7천 얼마가 되는 거는 다른 지분권자
아까 다른 지분권자가 있었잖아요. 배우자로 보이는 그 다른 지분권자한테 지분권자당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낙찰자에게 우씨의 지분이 이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유자 우선 매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명이 부부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 지분이 남자 지분이 나와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므로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지분을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면서 이 물건 전체에 대해서 다시 근저당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뭐 지분, 제가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지분을 받잖아요. 지분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되나.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서 물건 전체를 하나의 본인 소유로 바꾸게 되면 대출이 되겠죠. 본인 소유니까요. 그래서 대출이 될 것입니다. 자, 2억 2,300이고 두 배로 하면 4억 4,600인데 이 물건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세를 보시면 이 물건은 115M입니다. 115M이고 실거래 시세를 보면 정말 마지막에 정말 아름답게 올랐네요. 아름답게 마지막에 7억 정도로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5억대에서 마지막에 그 최근에 오른 가장 마지막에 일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7억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물건이 지금 3억 뭐 반으로 하면 3억 5천 정도 되잖아요. 3억 5천 정도 되면 굉장히 이제 이번 신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안 했을 때이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